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메가, 모델은 아쿠아 테라입니다. 두 시계를 동시에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메가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놔두고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초 2월 2일 신형 문워치 리뷰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메가입니다. 아쿠아테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잠시 미쳤었던 2002년도에 출시되었고 아쿠아테라의 나이는 이제 막 20살이 되었네요. 70세가 넘어간 C마스터나 60세가 넘은 스피드마스터에 비해서는 정말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기죠, 애기. 물론 오메가에서는 C마스터라는 대분류 안에 아쿠아테라, C마스터 300, 플래닛 오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아쿠아테라를 C마스터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아쿠아테라라 칭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아는 다이버워치 C마스터는 C마스터 안에 300M이라는 모델입니다. 출시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외모로 인해서 단번에 오메가의 메인 모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느낌이라 해야 할까요? 아쿠아테라는 외적으로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섹시한 드레스워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묵직한 스포츠워치의 얼굴을 동시에 지녔고 150m로 비교적 높은 방수, 훌륭한 무브먼트, 높은 리저브, 작은 오차, 항자성, 충격 방지, 접근 가능한 가격대, 거기다가 오메가라는 든든한 배경까지 이렇듯 모든 방면에서 약점이 없는 시계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아요. 특히 예물시계로서의 입지는 단연코 최고입니다. 제게도 드림워치였고요. 하지만 많은 애호가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쿠아테라는 시계의 동력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그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계와 사랑에 빠지는 시발점이 되는 모델이지만 막상 애호가가 되어 구매하고자 한다면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완벽해서가 아닐까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애호가가 되면 깊이나 방향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못생기고 방수도 부족하고 충격에도 약한 문워치 같은 결여의 집합체에게 애정이 더 가는 것은 시계 애호가들의 이질적인 욕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얼굴은 완벽해요. 그러나 리뷰를 준비하면서 놀란 건 아쿠아테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메가는 다이얼을 정말 잘 뽑는 브랜드입니다. 1000만원 아래에서 다이얼을 잘 뽑는다 라고 생각되는 브랜드 딱 3개만 선택한다면 라도, 세이코, 그리고 오메가입니다. 특히 오메가는 이것을 정말 잘하는데요. 다이얼을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요? 그 과정을 짐작조차 못하겠어요. 아쿠아테라의 다이얼은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썬네이 다이얼은 시계의 화려함을 증폭시키지만 시계의 무게감을 가볍게 만들기도 해요. 아쿠아테라는 썬네이의 가벼움을 이렇게 커버했습니다. 선이 뚜렷한 깊이감 있는 스트라이프와 그 위에 부드럽고 촉촉한 다이얼 질감을 입힘으로써 다이얼 안으로 진입한 빛이 수상스키처럼 다이얼 위를 가볍게 튕기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클라이밍을 하듯이 무게감 있게 다이얼 위를 올라탑니다. 이건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170년이 넘는 오메가란 브랜드가 가진 내공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12시에는 하이퀄리티 마감을 가진 오메가 엠블럼이 그 아래에는 마치 실로 꿰매놓은 듯한 C마스터라는 은빛 폰트,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도 보지 못한 형식의 폰트 퀄리티입니다. 육안으로는 평범한 디자인 같아 보였던 핸즈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된 입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발린 폴리싱과 브러싱은 훌륭하고요. 시침도, 분침도, 그리고 초침도 많은 브랜드가 피해가지 못하는 핸즈월마저도 모든 퀄리티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수준의 핸즈의 퀄리티도 하찮게 보일 만큼 인덱스의 퀄리티는 넘사벽입니다. 사다리꼴로 디자인된 인덱스 윗면에는 브러싱이 발려있는데 이 브러싱의 퀄리티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빛에 대한 디테일한 반응성이 입이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옆면의 폴리싱은 마치 그랜드 세이코 상위 등급 혹은 하이엔드에서나 볼 수 있는 뛰어난 미러 폴리싱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촉한 다이얼에 반사된 빛이 다시 인덱스에 투영되면서 이런 풍경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변태같이 집착하는 유튜버는 아마 전 세계에 저뿐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고 부질없는 집착이나 오메가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잡아주네요. 옆면에 비친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을 잠깐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쿠아테라가 왜 화려함의 대명사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시 부분에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가 적혀있고
구형에서 3시에 있던 데이트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6시로 옮겨갔네요. 최근 들어서 6시 데이트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데이트를 6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보통 크로노그래프 서브크로노에서 볼 수 있는 원형 기호쉐가 본인덱스 부분에 적용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역시 수준 높은 숫자 폰트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안쪽으로는 손을 댈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청판과 녹판을 둘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색상의 선호도는 개취의 영역이지만 제게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이렇게 색상의 딜레마가 올 때면 일반판과 한정판으로 가정을 해봐요. 아쿠아테라를 상징하는 색상은 청판입니다. 그리고 녹판은 추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보기 드물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쿠아테라의 기본 색상은 녹판이었고 추후에 한정판으로 청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 청판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청판에 열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청판은 드레스워치에서 튀지 않은 색상이며 스포츠워치에 가장 잘 어울린 색상이자 노멀하면서 특별한 색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칭찬만 말씀드렸네요. 이제는 단점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오메가의 강점이자 약점이 바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트위스티드 러그 케이스로 인해서 안정감 있는 디자인, 훌륭한 착용감, 실제 사이즈보다 작아 보이는 효과, 러버 스트랩을 가리지 않는 줄질의 마스터. 그러나 이 복잡한 곡선형의 디자인의 케이스는 그 위에 발려진 폴리싱과 브러싱의 퀄리티를 같이 죽여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케이스의 난이도가 높은 건지, 오메가가 가진 브러싱 혹은 폴리싱의 수준이 낮은 건지, 아쿠아테라가 상대적으로 보급형이라 그런 건지 복잡한 케이스 위에 발려진 면면의 고급스러움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입니다. 오메가의 브레이슬릿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진화된 스피드마스터의 브레이슬릿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호평 1승이지만 아직 아쿠아테라의 브레이슬릿은 이전 세대의 그것을 지니고 있네요. 위에 발린 폴리싱과 브러싱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고 링크 사이사이의 유격은 조금씩 벌어져 있으며 케이스와 러그 사이의 유격은 비교적 큰 편이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엔드링크는 케이스를 찝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필연적으로 케이스에 거친 상처를 만들어요. 거기다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은 방향성이 존재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버클은 결착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버클을 풀 때 양쪽의 브레이슬릿이 동시에 풀리지 않아요. 한쪽이 먼저 풀리고 한쪽은 제가 다시 뜯어내야 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브레이슬릿은 아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메가 칼리버 8900 리뷰가 길어졌기 때문에 오메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코엑셜 무브먼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2개의 배럴과 60시간의 리저브, 15,000가우스를 버틸 수 있는 항자성,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로듬 도금된 로터, 그리고 무브먼트 안쪽의 마감 수준은 하이엔드를 제외하고는 경쟁자가 없어 보입니다. 근육질의 꽃미남 아쿠아테라 리뷰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